이혼 소송 중이던 어느 날 금요일 저녁이라 아이들이랑 TV 보면서 치킨 시켜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실 갑자기는 아니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저한테 너랑 다시 살 생각 없다, 이혼하자, 전셋집을 얻어주겠다 하면서 계속 문자를 보냈고 저는 이혼 안 한다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과 상간녀는 또 다른 오피스텔로 또 야반도주를 하고 차까지 팔아서 제가 또 미행을 할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가진 거라고는 오기와 체력과 시간과 잔머리밖에 없던 저이기에 어찌저찌 또 미행을 해서 이것들이 사는 오피스텔을 알아냈었죠. 미행하는데 이 새끼가 얼마나 뒤를 돌아보고 남을 의식하고 빙빙 돌아다니는지. 막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지하철 입구로 내려가면서 갑자기 뒤를 탁 돌더니 좌우로 싹 180도를 살펴요. 그러고 걸어 내려가더라고. 누가 보면 무슨 대단한 일하는 첩보요원인 줄 알겠어. 바람나서 도망가서 야반도주 한 주제에 혼자 탐정놀이는 오지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튼 오피스텔 호수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밤에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지까지는 알고 나서 한동안 모르는 척 숨죽이고 있었죠. 그러다 그날 문자로 싸우다가 제가 빡 돌아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네 사는 그 오피스텔 앞에 뭐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이 새끼가 꼭지가 돈 거야. 또 미행당했구나, 또 다 털렸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집 문을 열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문을 열어줬어요. 집에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 아빠가 뭔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막 욕을 하면서 이 집에서 나가 막 이러면서 저한테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도 몇 달 만에 집에 온 아빠가 갑자기 엄마를 박치기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울고, 저도 당황해서 애들이랑 거실 구석에서 끌어안고 있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현관 신발장에 있는 공구함을 막 꺼내서 여는 거예요. 와, 그때 나 진짜 CSI에 나오는 변사체 막 이런 장면까지 다 떠오르면서 아, 이제 내가 저 새끼 손에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 공구함 안에 망치, 몽키 스패너, 막 벤치 막 이런 거 다 있잖아.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112에 신고를 했죠.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해본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졸라 늦게 온다는 거. 진짜 이것들이 식구들 다 죽으면 올라나? 내가 죽길 기다렸다가 시체 수습하러 오는 거야 뭐야?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더럽게 늦게 와요. 하여간 경찰이 오기까지 남편은 공구상자에서 드라이버를 꺼내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분해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그 새로운 오피스텔을 알아내고 증거를 또 왕창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드드라이브에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빼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남경 2명, 여경 1명이 와서 저랑 애들은 여경이 안방으로 데리고 가고 남경 2명은 남편이랑 얘기를 하는데 와, 나 진짜 두기를 의심했잖아. 애들 보는 앞에서 엄마 때리고 행패 부린 그 남자한테 막 끌고 가거나 강하게 겁주거나 막 내쫓는 게 아니고요. 막 타이르고 있어. 막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유, 아무리 그러셔도 그러시면 안 되죠. 아유, 말로 하셔야죠. 막 이러면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달래고 있는 거예요. 여경은 눈탱이 밤탱이 된 제 얼굴과 겁에 질린 아이들을 보고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여튼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경찰들도 가고 저는 아이들을 달래면서 아,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이 인간이 또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도어락을 뜯어버리고 문을 열고 들어온 거야. 이번에는 또 TV를 팍 쳐가지고 TV 액정이 나가니까 두꺼비 집이 내려가서 집이 암흑처럼 변했어요. 아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애들을 겨우겨우 챙겨가지고, 깜깜한 데서 애들 챙겨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맨발로 막 집에서 탈출했다니까요. 맨발로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길바닥에서 112에 또 신고를 하는데 그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경찰이 왜 또 전화했냐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사람 다 죽으면 올 거냐고. 왜 저 새끼를 풀어줘가지고 또 오게 하냐고. 빨리 오시라고. 그리고 큰 길가에서 기다렸다가 아예 경찰차에 타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 인간이 어디 도망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집안에서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그리고 저랑 아이들은 파출소로 가고 그 새끼는 경찰서로 갔겠죠 뭐. 여튼 그날 밤 아이들이랑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새끼가 빈집에서 경찰들 와서 잡히기까지 혼자 뭐 했는지 아세요? 가위로 제 옷장에 있는 옷을 막 썰어놨더라고요. 미친 정신병자 새끼가. 그리고 그게 금요일 밤이었고 다음날이 토요일이라 법원에서 시킨 가족 상담 날이었어요.
저는 막 놀란 마음 추스르고 아이들도 달래느라고 가족 상담도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상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남편분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언제 오시냐고. 와, 그 전날 밤에 바로 그렇게 폭행하고 도어락 파손하고 TV 부시고 애들이랑 맨발로 막 도망쳐서 파출소에서 저녁도 못 먹고 막 그러게 만들더니 다음날 완전 멀쩡한 얼굴로 상담센터에 나타나서 우리 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진짜 사이코패스 같더라고.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상담 선생님한테 어제 있었던 일 말씀드리고 사진도 보내드리고 전 당분간 상담 못하겠으니까 그냥 돌려보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을 어떻게 처벌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중에는 형사처벌, 사회봉사, 그리고 뭐 그냥 불러서 겁만 주고 보내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죠. 이혼 소송 중이긴 하지만 저는 기각 입장이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사회봉사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사회봉사가 가장 귀찮은 거겠죠? 그 새끼는 아마 저한테 그렇게 분노 폭발하고 사이코패스 짓 하면 제가 당장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집을 팔아서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해야 내가 애들을 그 집에서 키우면서 살 거 아니에요.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해야 이혼을 해줄까 말까인데 지 이름으로 전셋집을 얻어주겠다고 하면서 이혼해달라고 와서 때려 부시는 거 보고 이 새끼 지능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저한테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병신이 외도의 가정폭력까지 유책 사유를 묻고 떠벌러 가버리니까 나한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짜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